뭔가 사람들의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지금까지 보아온 99%의 공인중개사님들이 하시지 않는 영역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컨설팅 이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공인중개사의 블루오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I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야. 라고 하는데 정말 공인중개사에서 블루오션이라는 영역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고객에게 끌려다니면서 을로 대우받으면서 고객의 갑질을 이겨내지 않아도 되는, 우울증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역이 존재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나 만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면 중개업을 잘 안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는 내가 고수입을 아니면 또 전문직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직업을 갖고 싶은 그 니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중개업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개업을 하면서도 고객에게 을로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하대를 받거나 뭔가 사람들의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지금까지 보아온 99%의 공인중개사님들이 하시지 않는 영역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대체 어떤 것이냐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 수원을 와서 재작년쯤에 계약을 하나 한 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계약이었냐면 어떤 중개법인에서 똑같은 업종을 넣기 위해서, 제가 계약했던 그 업종을 넣기 위해서 대표, 이사, 직원 3명이 3달 동안 매달렸다고 해요. 거기에 그 업종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호실에 똑같은 업종을 제가 단 3일 만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똑같은 업종이었고 뭔가 환경이 변한 것도 1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맞추려는 임대료보다 훨씬 높게 저는 계약 체결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수 없었던 가장 핵심 포인트를 해결을 했고, 해결할 때 무조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0.9% 중개보수료 양쪽에서 다 받고 오히려 감사의 인사까지 들으며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 블루오션의 방법을 사용해서 저의 매출도 일어났지만 앞에서 진행했던 중개법인 셋이 다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이 안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고 모두에게 손해가 됐었죠. 그런데 저는 지금 3일 만에 모든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이로 인해서 누구 하나 손해봤다, 누구 하나 나는 너무 힘든 계약을 했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계약이 완료되었죠. 이렇게 중개사의 블루오션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중개사는 양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가장 최상의 계약으로 끌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루오션으로 들어오셔야 아마 AI에서 접근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선점하고 중개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중개만이 아니에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법무업에서도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법무 일을 하시는 분들처럼 경력에 맞는 월급만 받고 경력에 맞는 그 실력만 갖추고 있었다면 어땠겠어요? 절대 1000 이상의 수입은 꼰도 꼴 수가 없었을 것이고 10년차, 20년차가 돼도 그 적정에 맞는 급여만 받고 있었겠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모든 업종에서 일반적인 그 연차에 해낼 수 있는 일보다 더욱 뛰어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다른 영역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중개 업무에서도 99%의 진짜 레드오션, 고객하고의 확률 게임만 할 수 있는 중개사라면 고객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중개사를 괴롭혀서 협박하고 손해배상을 끌어내던 이런 사건 사고에 계속 연루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모든 업종에서 존재한다라는 그 상위 1%가 될 수 있는 그 임계질량을 넘어서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라면 중개업이 상당히 재밌고 쉬워지겠죠. 공인중개사가 지금 계속 사회적으로 지위를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 일념 하나로 중개협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교육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법무사, 세무사처럼 사회적으로 제가 공인중개사야. 그럼 저 사람은 이 정도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을 거야. 라는 그 사회적 인식이 깔리려면 중개사가 최소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어느 정도의 식견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식견이 아직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다 그렇지 뭐. 공인중개사가 동네 톡방이지 뭐. 라는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얼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지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아마 보시면 공인중개사의 수준을 정말 높여야겠구나.
영역이구나. 그것이 공인중개사의 매출로도 이어지는 거고 그것이 고객을 또 지키는 하나의 정말 중요한 직업 정신으로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영역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는 제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 계약 해지건으로 문의가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황을 모두 다 판단해 보니까 임차인을 해지를 해주지 않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임대인분이 2,500만 원을 그냥 받고 해지를 해주시고 지금 당장 다시 임대차를 놓으시는 게 상당히 이득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이걸 해지 안 해줘서 법적 분쟁 갔을 때보다 1억 원 이상의 이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임대인분이 뭐라 그래요? 그럼 저도 이 말이 맞는지 좀 알아보고 연락 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중개사들 막 10군데 다 물어봤는데 그거는 무조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송을 가도 무조건 법적 비용부터 다 임차인이 물어낼 수 있는 건데 당신은 왜 임차인 편으로 그렇게만 얘기를 하느냐. 나는 절대 해지를 해줄 수가 없다. 라고 정말 완강하게 막 제가 무슨 본인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사람처럼 완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다니까 사장님이 이 합의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의사라는 거를 전달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라 전달해드리겠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나는 절대 질리가 없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확신을 할 때는 아마 부동산 10군데에 여쭤봤다라면 한 2-3명만 아닐 수도 있어요 라는 이런 식견을 가진 분들이 한두 마디만 해줬어도 절대 그런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들과 다른 식견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2,500 이상은 안 나올 거야. 그리고 이건 100% 해지 사유가 돼 라는 판단이 서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 사람도 중개사들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본인이 원하던 대답을 또 듣기도 했었고 그 확신으로 변호사한테 가니까 또 뭐라고 해요? 당연하죠. 무조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유가 뭘까요? 변호사나 법무사는 분쟁이 발생해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요. 중개사는 어때요? 분쟁이 종식돼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포지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레드오션에서 정말 피 터지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은 1차원적인 법률을 배우고 1차원적인 상담만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보다는 분쟁으로 자꾸 연결이 되는 상담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결론이 한치도 어긋남 없이요. 제가 말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라. 그래도 임대인에게 손해될 것이 없다 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별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끼친 것 같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들으시면 임대인이 10명의 공인중개사들에게 잘못된 상담을 받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손해를 배상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판결이 나기까지 소송 시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법적 비용은 각자 부담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 쪽에서는 정말 나는 부터 질 일이 없어. 라고 확신을 하면서 1심, 2심 다 변호사를 사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각자 부담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본인의 이제 법적 비용,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최소 300? 명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였고 계약 해지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2년 동안 임대도 놓을 수 없는 손실까지 발생했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 판결이 딱 나고 나니까 한 1억 원의 손해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 딱 판결이 나자마자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저 이번에 정말 제대로 공부했잖아. 사장님 얘기 들을 걸 정말 나를 위해서 얘기해준 사람은 사장님 한 명이었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고마웠고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사장님한테도 물어봐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만약에 이 임대인에게 정말 이 정도의 해석 능력이나 식견이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개사가 한두 마디라도 해줬다라면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적으로 중개사들이 뭔가 법률을 해석하거나 이런 실력을 다 갖추고 일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고객의 재산을 지키고 또 중개사의 영역을 지키면서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대부분 AI에게 중개업의 핵심 영역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 중개사들은 상당히 고급의 지식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뭐 이런 분들은 일방만을 대변을 해요. 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돈을 버는 직업이에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차인과 임대인, 심지어 공동중개를 하더라도 그쪽을 대변하는 중개사와 소통이 얼만큼 잘 되느냐 그리고 분쟁으로 가지 않고 상당히 매끄러운 진행으로 갈 수 있게끔 어떻게 현실에서 매출로 만들고 현장에서 이 상황을 설계하고 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고객의 재산도 지키고 중개사의 매출도 지킬 수 있느냐 이 정도의 응용 능력까지를 키워야 블루오션으로 가는 실력으로 완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절대 법률 전문가가 될 수 없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블루오션이란 고객의 전 재산을 상담하고 의뢰할 수 있을 정도의 고급의 스킬
스킬과 지식을 가진 실력을 갖춘 공인중개사들이 모여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에델살 컨설팅을 듣고 나서 매출이 갑자기 오르시는 이유, 그리고 이 컨설팅을 듣고 나서 중개사고가 아무렇지도 않은 사건으로 전환이 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매출과 중개사고의 제로는 똑같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루오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있죠. 대부분의 중개사들 수준이 다 그냥 고만고만해. 근데 난 좀 더 특별하게 하고 싶어 라는 니즈에서 이 영상을 계속 찾아보고 계실 텐데, 그런 니즈를 가지신 분이라면 정말 이 블루오션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식견, 고객과 고객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고급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중개업이 블루오션에서 할 수 있는 재밌는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